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이 뒤늦게 증시에 반영되면서 크게 트심이 흔들린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자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간밤 월가에서도 일제히 올 한 해 동안의 뉴욕 증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커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월가 전략가들이 일제히 주식 변동성 증가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이 RBC 캐피털 마켓의 한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약세장 시나리오 위험이 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S&P 500이 연말에 6,600포인트에서 마감하고 연중 5에서 10% 하락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14%에서 20%까지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관세로 인한 기업 수익 타격과 재정 지출 감소 우려로 올해 미국 주식이 5%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 조짐이 있을 경우는 2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 S&P 500이 약 5,500포인트로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다시 6,500포인트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종가 기준 대비해서 13%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고요. 다만 시장의 경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회복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한 차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인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S&P 500 지수 5,2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이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밤도 발표된 지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단기 영역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중장기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조사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소비자들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 더욱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등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확인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도 모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코멘트를 꺼내들면서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더욱더 짙어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가의 강세론자로 불리는 이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대표의 케이스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해 미국 증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케이스에서는 5,2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수치를 봤지만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는 S&P 500이 올해 연말에 7,000포인트로 마감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야데니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의 관세 혼란으로 미국 증시가 플래시 크래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플래시 크래시는 주식시장이 급격한 폭락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급반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미국 증시에서는 대표적으로 1962년과 1987년이 해당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야데니 대표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추가적인 하락장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약간의 신중론도 함께 펼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짙어진다면 덜 과대평가된 주식에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데니 대표는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가 요동칠 수 있고 그럼에도 하반기에는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다만 올해 수정 없이 하락장이나 강세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65%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오는 30년대까지는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황금의 20년대다라는 전망을 여전히 55%의 확률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회복성이 있는 경제와 기술 중심의 생산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면서 미국 증시를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시선도 야데니 리서치 외에 다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S&P 500 지수 연말에 7,000선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5,200선부터 7,000선까지 월가 안에서도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심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당분간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폭스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폭스콘 내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폭스 브레인이라는 이름의 이 모델을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H100 120개를 이용해서 훈련했다라고 하고요. 약 4주 만에 완성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만 최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딥시크의 증류 모델과 비교해봤을 때 약간의 성능 격차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능은 세계적인 수준에 매우 가깝다라고 덧붙였고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이나 의사결정 지원, 수학이나 추론, 문제 해결, 코드 생성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폭스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에 본사를 둔 슈퍼컴퓨터 타이베이1을 통해서 지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대만 최대 슈퍼컴퓨터인 타이베이1 같은 경우는 대만 남부 도시인 가오슝에 엔비디아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 폭스콘의 AI 모델 훈련이 AI 인프라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 어쩌면 M7 종목 안에서도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였던 테슬라 오늘 15%나 주가 폭락이 나오면서 무려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의 출렁임은 있었지만 한 번에 15%나 급락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놓고 여러 가지 하락에 대한 배경 가능성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7주 연속 하락하면서 2010년 나스닥 상장 이후 현재 최장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최측근인 만큼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던 고점 대비해서도 무려 50%나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주요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추가 관세나 무역 전쟁 가능성이 테슬라의 생산 비용과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또 여기에 머스크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훼손도 주가 하락에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서 UBS 그룹의 조셉 스팟 같은 경우는 테슬라 1분기와 연간 매출 예상치를 모두 낮춰 잡았는데요. 1분기 테슬라가 이전 예상치보다 16% 감소한 36만 7천 대의 차량만 인도할 것으로 UBS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도량도 작년보다 적어지면서 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올해 차 인도량이 약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 경영진 역시 올해에는 작년 대비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UB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보고서에서는 연간 매출을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보여줬던 낙폭 다시 한번 반등으로 화답을 해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욕 증시를 이렇게 공포에 떨게 했던 이슈 사실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은 먼저 맞이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서 무려 7만 8천 달러까지 단 이틀 만에 급락하는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1.6% 하락한 7만 9,3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적으로 사실 악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성 이슈들이 훨씬 더 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매크로 이슈와 뉴욕 증시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도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더욱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매크로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